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폴란드군의 장비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계열사를 보유한 폴란드 핵심 방산 기업 PGZ 회장의 방안으로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 국가가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뀔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계획이 시작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워 얹기 시작했습니다. PGZ가 KF-21을 비롯한 한국 방위산업에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과 관련한 계획이 진행될 거라는 기사가 쏟아지자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 두려웠는지 KF-21 전투기의 블록3 개발까지 자신들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인도네시아 군사부 핵심 인사인 아드리안 과장의 발언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드리안 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KF-21 블록3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5세대급 기능 개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드리안 과장의 발언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전자전 능력, 초경량 소재 등과 같은 고급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F-35와 같은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작 공동개발국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사 자카르타 디펜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KF-21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하며 옹호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양국 간의 기술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KF-21 블록3의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기술 공유와 연구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의 인사가 이런 주장하기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분납금 지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최근 만남 이후 등장했다는 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은밀한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공동개발 참여 문제에 대해 양국 사이에 비공개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소호에서는 KF-21 전투기 관련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자국 전투기와 비교해서 내려치기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KF-21 스텔스 전투기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한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이 점차 첨단 스텔스 기술을 습득하고 F-22와 대등한 성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또한 KF-21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며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국내 필요성 관점에서 볼 때 KF-21이 구형 전투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할 때 미국의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KF-21 개발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이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매체는 KF-21은 여전히 험난한 개발 과정이 남았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 한들 F-35의 보조 기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는 내려치면서 뒤에서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박씨를 까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FC-31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KF-21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처럼 한번 툭 던져보는 듯한 행동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폴란드가 친해지는 것에 대해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 군사 핵심 개업에 방한 소식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화제였으며 특히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무기 칼럼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일궈낸 K방산은 여러 국가에서 큰 열풍이 되고 있다 소개하며 대한민국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해 특별 보도를 편성할 만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기 판매 실적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준 만큼의 성적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른바 군사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독자 무기 플랫폼을 보유할 만큼 계속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군사 장비는 독일과 프랑스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실전 성능은 가격 대비 훌륭한 편이라 영국군의 무기 도입을 위한 무기 개발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이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 국방장관 벤 월러스가 영국 공군에 2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전투기를 모조리 대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지정하는 등 차세대 전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KF-21 전투기가 195차 비행에도 성공하면서 이제는 기체의 안정성은 물론 야간 비행, 편대 비행, 무장분리 비행마저 성공하면서 차츰 구매 의사를 밝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은 외교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군사 안보, 무역 수출 등 주변국은 물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못한 마찰이 계속 생기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해외 수출에서 부진한 상황을 향후 KF-21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차세대 무기 개발 성공이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고 한국과 폴란드 모두가 이득을 얻는 윈윈 전략은 양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무기 판매국인 한국이 최첨단 명품 무기 KF-21 전투기를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폴란드와 같은 혈맹국이 절실해졌기에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대응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군사, 무역 패권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서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갑질 협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